자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. 근데 그 흐름이 지금 크게 바뀌고 있어요.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하는 게 아닌가. 만 원까지 빠졌는데 이게 그렇게 한 450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? 지금부터는 우리 대표님이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최근에 다시 화제를 또 모으고 계세요. 예. 예. 회사를 차리셨어요. 그렇게 됐습니다. 예. 라이프 자산운용이라고 예. 우리가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셨는데 일단 그 회사 설립 계기가 좀 예. 궁금해요.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이제 생각이 없다가 네. 제가 갑자기 또 퇴임을 하게 되고 네. 그러던 차에 사실 예전부터 제가 절친한 이제 후배가 있었는데 네. 남두 대표라고. 네네네네. 근데 이 친구가 예전부터 저랑 같이 좀 일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.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이 친구가 뭐 좋은 제안을 해와서 같이 네. 한번 해보자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사유를 표명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제 수제자 중에 하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대권 네네네네. 유경 PSG 네, 유경 PSG. CIO를 맡고 있는 네네. 강대권 본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. 12월 말에.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좀 내가 좀 반성도 많이 했고 네. 실수한 부분도 있다.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좀 이게 환경에 영향도 많이 받고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. 전통적인 가치 투자가. 네. 근데 국내 여건도 있는 거고 너무 지루하니까 고객들이 견딜 수가 없고. 그래서 이제 강대건 대표랑 이제 얘기를 네. 막 나누다가 네.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 가치 투자 너무 지루하니까 속도를 앞당기는 방법을 좀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가치 네. 투자를 좀 고민을 해보자. 네. 그게 바로 이제 ESG를 바탕으로 한 좀 역발상 ESG 그리고 역발상 행동주의를 감안한 네. 새로운 형태의 좀 가치 투자 펀드는 좀 될 것 같아. 아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래 한번 같이 해보자. 강대원 대표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. 그러고 작년 말에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남두 대표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세 명이 이제 한 자리에 한번 모였는데 갑자기 의기투합을 하게 된 거예요.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이제 남두 대표가 이끄는 다름자산운용 네. 전 임직원과 네네네네. 이 강대원 대표가 이끄는 그 팀원 전체랑 저랑 3자가 의기투합해서 같이 출범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남두 대표랑 이제 우리 강대원 대표 두 명을 이제 공동 대표로 하고 우리가 좀 ESG 하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명 경영을 요구할 거잖아요. 네네네네.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투명해지자. 우리는 의사결정을 이사회 중심을 한다. 그래서 제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네. 두 분이 이제 공동 대표를 맡아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거죠. 어찌됐든 간에 보면은 운용사는 운용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. 이건 저희가 이제 정통적으로 저도 증권 쪽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들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라이프 자산운용의 운용 철학. 그건 뭐 어떤 겁니까? 이게 라이프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. 네네네.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삶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그 라이프가 뭐의 약자냐면요. 롱텀 L은 그럼 I는 인베스트먼트, 네. F는 for, E는 everyone. 롱텀 인베스트먼트 for everyone. 모두를 위한 투자를 네. 하겠다. 이게 그래서 뭔가 그 모두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도 하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싶다는 그런 취지를 담은 거고요. 이게 라이프 자산 운용이 하고자 싶은 게 이제 이 라이프라는 게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. 네. 기업의 초기를 우리가 담당하고 ESG나 좀 가치주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좀 이제 이미 성숙된 기업이 많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우리가 초기부터 성숙 기업까지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저희 고객들도 네. 고객들의 이제 어떤 생애 주기까지도 네네. 좀 초기부터 좀 말기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프라는 의미를 좀 담은 거죠. 그런 거에 덧붙여서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ESG. 이게 워낙 지금 뭐 글로벌적인 화두다 보니까 이 ESG를 타겟으로 하는 이 펀드를 내놓으시는 건데 예컨대 ESG 이제 평판이 좀 좋지 않은 기업이나 뭐 이런 투자 기업들이 좀 우리 개선을 하고 싶다. 이런 기업들을 이제 타겟으로 삼는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. 그 컨셉이 정확히 좀 어떻게 되는 컨셉인 거예요? 그 전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잖아요.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지배력의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과거를 돌이켜 보면
뭔가 권력이나 군사력이 지배를 했었겠죠.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.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, 근데 그 흐름이 지금 크게 바뀌고 있어요.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모럴이 예. 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하는 게 아닌가 네.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봐요. 최근에 보면 뭐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좀 인성 논란이나 네네. 그런 이제 도덕성의 문제가 있으면 뭐 치명적인 지금 문제가 생겨서 네. 기업의 존폐가 어려울 정도로 그죠.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착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게 아닌가 네.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게 착하고 저평가 있는 기업을 찾아서 그죠.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, 그래서 ESG 평판이 좀 나쁘거나 네. 레이팅이 나쁜 기업을 네. 우리가 서치를 해서 그 기업을 찾아가서 이렇게 레이팅이 나쁜데 이거를 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런 의지나 여지가 있습니까? 근데 우리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. 그럼 저희는 안 사요. 리스트에서 빼는 거죠. 근데 그럴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조언을 해주고 자문하고 컨설팅을 해줘서 그 기업의 ESG를 개선시켜서 그 기업 가치도 올리고 네. 사회에 기여도 하고 네. 그러면 수익자도 행복하고 네. 모든 기업도 좋고 모든 주주도 행복해지고 그죠. 국가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요즘 기업의 ESG 이 평가는 지수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. 많이 나와 있죠. 이제 그 예. 지수들을 아무래도 기초로 하겠죠. 그런 것들을. 저희가 이제 탑다운 바텀을 다 네네. 경영할 생각이에요. 그 탑다운 방식은 그 리스트도 이제 뭐 지난주에 받아봤는데 네네. 이게 뭐 전기업 커버하는 회사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리스트를 받아서 이제 등급이 이제 C나 D 등급 나오는 거를 좀 찾는 게 이제 탑다운으로 접근하고 바텀은 이제 하나하나 평소에 제가 아는 기업이나 최근에 논란이 되는 기업도 있잖아요.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기업을 이제 바로 그냥 공략하는 두 가지를 다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접근해서 리스트업을 할 생각이에요.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좀 역발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. 저희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ESG 행동주의 펀드 네네네. 이런 컨셉으로 할 거잖아요. 이제 ESG의 역발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를 아주 잘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는 큰 성과가 안 난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. 이게 레이팅이 나쁜 기업은 성과가 안 좋았대요, 반면에. 네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펀드들이 소위 얘기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. 네네네네.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을 빼는 거죠.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 ESG 그 평판이 높진 않은데 네네. 관심이 많은 기업들, 뭐 개선시키고 하시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네네네네. 찾아서 이제 낮은 가격에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가 날 것 같고 또 행동주의의 역발상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외국의 행동주의나 이런 거 좀 이렇게 네. 세잖아요. 네네네네. 이렇게 좀 거세게 그죠, 거의 좀, 그죠. 예,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, 좀 네네. 그런 스타일이 많은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이제 굉장히 협력적이고 좀 우호적인 행동주의를 표방을 할 거예요. 프렌들리한, 뭐 애미커블한, 네네네. 좀 인게이지먼트에 가까운 좀 네네네. 우호적 관여. 네네네네.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다 다른 겁니다. 저희가 추구하는 ESG 행동주의는. 행동주의 펀드다라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사례가 많은데 국내에서는 처음은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긴 하지만 예. 우리 한진카라고 조금 약간 대립 있었던 KCGI 아니면 이제 강성구 펀드 여기까지 행동주의 펀드를 좀 추구를 했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게 이슈가 되고 또 한진칼이라는 기업하고 이렇게 또 연계되다 보니까 좀 나중에는 뭐 약간 좀 지두탁 싸움처럼 이상하게 막 좀 흘러갔어요. 이게 뭐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좀 약간 펀드하고 기업과 막 부딪히는 그 사이에 막 주가도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난리도 아니었고 한데 이 비교를 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KCGI가 추구했던 행동주의 펀드와 지금 우리 라이프 자산운용이 추구하려는 그 행동주의 펀드 어떤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?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차이점은 저희는 지분율이 높지가 않을 거예요. 예를 들면 신고도 안 할 가능성이 크고 소문도 안 날 가능성이 크고 공시를 안 하면 모르니까 소리 없이 뭐 5%가 아니면 공시를 안 하게 되니까 그 KCGI는 이제 지분율을 의미 있게 취득을 한 거고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. 근데 강성부 대표의 애초에 취지가 그 우호적인 협력적인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이 좀 커져버리고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본인도 이제 항상 어디까지나 상생할 수 있고
협력적이고 우호적인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. 대부분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다 펀드가 지분을 사고 들어오면은 예. 의미 있는 지분을 사고 들어오면 일단 하면서 좀 거부감을 나타내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러다 보면은 얘들이 갑자기 왜 들어왔지? 왜 갑자기 이러지? 라고 이렇게 서로 뭔가 좀 다른 입장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이 기업이 정말 앞으로 개선되면 더 잘 갈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한다라고 들어왔는데 저항이 심해지다 보면 그게 나중에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그럴 수 있죠. 발생을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서로 상생할 수 있고, 그죠. 예,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, 그러려면 어쨌든 서로 상호간에 시장 참여자 합의도 이끌어내야 되는 거고, 그죠. 예, 기업 간의 합의도 중요하고 사회적 합의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그런 합의를 도출하고 난 뒤에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지금 대표님 마음속에는 점찍 오는 기업들이 좀 있으시죠? 마음속에요? 네. 예, 그가 있긴 한데 아직 당연히 좀 더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회사 얘기를 마음속에. 들어봐야 되니까 네. 일단은 무조건 저평가된 종목. 네. 근데 저평가된 요인을 이제 찾아내서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는 요인도 있겠죠. 그런 기업은 대상이 못 되는 거고. 네. 뭔가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만 뭐 ESG를 바꾸면 확 개선될 수 있겠다. 회사의 의지만 있다면 이제 그런 기업이 이제 완전 타겟이 될 수 있겠죠. 이제 끝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.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운영업에 계셨으니까 예. 이 기관에서 예. 매매를 하는 거랑 또 개인이 하는 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예. 의외로 또 이렇게 데이 트레이더 굉장히 네. 하고 싶어 하셨고 했던 걸로 아는데 대표님께서 만약 내가 이제 어떤 기관에 안 있고 전업 투자자를 했다. 예.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제가 운용했던 펀드 수익률을 다 이어보면은 그래도 한 몇천 %는 났을 테니 그죠. 예, 수익이 적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근데 많이 수익은 안 났을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가치주 한창 좋아할 때도 네. 아모레피시픽을 제가 18,000에 사가지고 네. 주가가 10,000원까지 빠졌었잖아요. 99년도에 네네네. 10,000원까지 빠졌는데 이게 얼마 갔는지 아세요? 10,000원 찍고 14년 동안 네. 450만 원 갔죠. 많다. 지금 액분에서 이제 네네네. 45만 원 된 네, 거고 네, 지금 한 네. 20만 원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200만 원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게 한 450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. 그죠. 바닥에서. 그죠. 근데 제가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? 한 3, 4만 원에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긴 하겠죠. 저는 네. 대박보다는 잃지 네. 않는 투자를 추구하니까 네네네. 적당히 뭐 복리효과해서 펀드랑 비슷하게 났을래요. 아니,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이치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식 한번 사시면 네. 한 10년 가지고 있고 20년 가지고 있고 와 그러면 지금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거다 막 이렇게 네. 생각을 하실 거예요. 네. 많아요 실제로 네. 그렇게. 근데 정작 대표님도 그렇지 두 배, 않습니까? 세 배 오르면은 어이 겁난다. 겁나죠. 예. 근데 그건 잘못된 결정이었죠. 하여튼 오늘 우리 이채원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잠시 잠깐 뭐 떠나 계신 것도 아니죠. 뭐 계속 여의도에 계셨는데 또 다시 이렇게 새롭게 또 우리 라이프 자산 운용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활약이 또 이어질 것 같아요, 대표님. 감사합니다. 회사 운영도 바쁘시지만 종종 나오셔갖고 투자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20, 30대 어찌됐건 젊은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. 예. 이제 저는 간만에 이제 이 투자자도 선순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, 많은 조언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탄탄한 우리 그 투자 숙련가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대표님 자주 뵙겠습니다. 예, 그렇죠. 예. 오늘 감사합니다, 대표님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.